선생님들조차도 이 내용을 읽고도 어떤 철학적인 지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찾기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영어 교육의 실질적인 방향과 올바른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제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좀 길어서 일단 오늘은 수능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영어는 학교 내신 평가와는 다르게 일단 범위가 주어지지 않고 학생의 전반적인 영어의 어휘 실력과 독해 능력,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건지는 다 아시죠? 가끔씩 어머님들이 모의고사가 9월 며칠 날 있는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문의가 오곤 했습니다. 그거는 대비가 따로 없는 것이죠. 범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던 그 학생의 평균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수능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국어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지문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회, 문화, 스포츠, 하다못해 경제에 대한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지식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문제를 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신문들을 많이 읽었죠. 요즘은 인터넷과 핸드폰이 일반화가 되면서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기사도 다 네이버 뉴스를 보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보는 것과 핸드폰으로 뉴스를 접하는 것은 다릅니다. 듣기평가 17문제와 18번부터 45번까지 있는 독해평가는 지문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문이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문화, 철학, 종교, 스포츠 이런 이슈화가 되는 지문들이 많이 실립니다. 어휘도 어렵고 지문 내용도 어느 때는 번역된 판을 보여줘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조차도 이 내용을 읽고도 어떤 철학적인 지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찾기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수능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이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문일수록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지 말고 답을 찾으려고 해라. 이 말이 상당히 모순되는 것 같지만 영어는 수학과는 달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많은 지문을 접하게 되면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반드시 어려운 지문일수록 답을 찾기는 쉽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내용에 얼어버려서 아예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킬이죠. 이 스킬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다양한 어휘 실력과 많은 지문을 접했을 때,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랬을 때 이 말의 의미를 그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능 영어 한 지문당 2분 채 되지 않게 문제를 풀어야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휘 실력이 약한 학생이나 직독직해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해석하는 방법, 직독직해 방법을 학원서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짧은 지문은 직독직해를 하지 않고도 한눈에 보이죠. 단어가 4개 내지 5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지문이라면 굳이 직독직해가 필요 없죠. 한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수능 지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문 길이가 보통 3줄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을 직독직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 해석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독직해가 되는 학생들은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영어 순서대로 그냥 읽어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 훈련이 계속되어지면 영어 지문 순서대로 읽으면서도 다 읽은 후에는 무슨 맥락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2분 안에 한 지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휘 실력과 직독직해의 실력, 그리고 수능 영어에서의 문법 문제는 3점짜리 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내용의 문법들을 배우고 있고 이것이 다 중요합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대명사와 분사 구문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1년 정도도 채 안 남겨두고 내신 등급이 안 좋아서 다 포기하고 수능으로 갈 때 시간이 1년 전으로 남은 학생들에게는 문법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역시 그런 학생 정도라면 어휘 실력도 바닥일 테고요. 이럴 땐 어휘 실력과 반복된 지문 학습을 위해서 2가지 문법만 지도한 후에 그 문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문에 대한 구문 분석부터 시작해서 학습이 된다면 긴 지문으로 이어지는 그 지문 역시도 직독직해를 이용해서 맥락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능 영어에 필요한 단어의 수는 약 3,000개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직독직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주어와 동사는 일단 찾아야 되니까. 만약 학생이 고2 여름방학까지 내신 과목들이 5등급 미만이라면 가을 학기부터는 영어는 수능 영어가 유리합니다.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다른 과목도 수능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2학년 2학기부터는 내신은 포기하고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년 반 정도면 5등급 학생 정도도 열심히 해준다면 2등급까지는 무난히 딸 수 있습니다. 1등급은 또 다른 문제겠죠. 자, 오늘은 수능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내신 영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내용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